예, 안녕하세요. 자, 네 번째 시간, 오늘 수정분계부터 할 차례고요. 칠판이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죠. 네, 제가 녹화는 같은 날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진행을 했고, 이게 난 것 같아요. 지금 이 지난 시간에 했던 판서들을 좀 활용해야 될 게 있어서 일단 그렇게 했고, 그 지난 시간 끝날 때 이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12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이제 뭐 수정분계라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수정분계가 뭐냐면 기중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기중에 이제 회계적인 사건들을, 거래 사건들을 식별해서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다 했어요. 분계를 다 했는데 기말이 딱 됐을 때, 이거를 기말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올바르게 표현하는데 약간 아닌 것 같은 애들이 좀 보여요. 그런 애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게 이제 수정분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교재 얘가 나온 게 이제 소모품이라는 게 이제 얘가 나왔는데, 이게 수정분계 예 중에 가장 쉬운 겁니다. 소모품이. 자, 소모품이 95페이지 예제를 그냥 읽어볼게요. 7월 1일 날 1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7월 말에 가서 봤더니 소모품이 20만 원어치는 쓰고 80만 원어치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 예에서는 7월 1일하고 7월 31일 얘기하고 있는데, 7월 1일 날 회사가 소모품을 샀어. 현금 주고 샀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장부가 마감되게 되면, 지금 요 얘는 우리가 지금 1년을 다 본 게 아니고 7월 한 달을 지금 본 건데, 7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이 100만 원 이렇게 표시된단 말이에요. 요날 거래가 있었는데 그 100만 원 사온 것만큼이. 근데 7월 31일 날 보니까 20만 원어치는 쓰고 없어. 이 소모품이라는 게 써서 없어지는 자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막 종이컵 같은 거야. 종이컵을 100만 원어치 사놨는데 기말에 가서 봤더니 20만 원어치 썼어. 그러면 종이컵 20만 원어치를 쓴 거를 직원들이 컵 하나 쓸 때마다 한 개씩 빼. 막 그런 회계 처리를 못 하죠. 어떻게 해? 귀찮아서 못 하죠. 그렇죠? 컵을 몇 개 썼는지 직원들이 회계팀에 일일이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일날 가서 회사에 소모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재고 같은 것들을 실제로 다 조사를 해요. 실제로 몇 개 남아 있나? 장부에 그러면은 몇 개로 표현돼야 되는가? 봤더니 20만 원만큼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80만 원이 돼야 돼요. 20만 원은 쓰고 없으니까 80만 원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 장부라는 거는 가서 이렇게 소모품 100만 원 있는 거를 지우개로 지우고 80만 원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게 아니거든. 고치는 순간 차변 대변이 안 맞는 일이 벌어져요. 이쪽도 같이 고쳐줘야 돼. 이쪽을 고치면 어떻게 그럼 그 말은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야. 분계로 조정해 주는 거야. 이거를 갖고 이때 가서 이거를 80만 원, 현금 80만 원 하면은 또 현금이 안 맞죠. 현금은 100만 원 나온 게 맞으니까. 그래서 7월 31일 날 소모품을 20만 원어치 없애주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창고에 갔더니 탕비실에 갔더니 8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더라. 20만 원은 사용했네. 사용한 거 20만 원을 어떻게 기록하지? 자본이 감소한 거잖아. 비용이야. 이 비용의 이름은 소모품을 사용한 비용이다 라고 해서 소모품비라고 해요. 이렇게 새로운 계정 과목이 나올 때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기억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로 이렇게 20만 원 처리를 해.
그럼 이쪽에 소모품이 100이 아니고 80이 되면서 대변에는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 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이익잉여금이 얘만큼 줄어든 숫자가 써지면서 차변 대변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모품이 이제 수정분기에 가장 쉬운 예고, 소모품과 관련된 수정분계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최초의 수정분계를 어떻게 했냐, 응? 최초의 분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수정분계도 달라져. 이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의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예요. 근데 사람 성향마다 다른데 소모품이라는 건 써서 없어질 거잖아요. 응? 써서 없어질 거. 굳이 뭐 이걸 자산으로 계산하냐? 그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이거는 뭐 회계 담당자의 성향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 날 이런 분계를 했겠죠. 종이컵을 사오면서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사오면서 얘는 그냥 비용이야. 소모품비 100만 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일날 가서 봤더니 소모품이 80만 원만큼은 안 쓰고 남아있는 거야. 소모품 80만 원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수정분계를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이 아예 없죠. 소모품이 80만 원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응? 소모품을 80만 원만큼 늘려줘. 그렇게 소모품 80만 원 차변에 써줘요. 그리고 소모품비가 20만 원만큼만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만큼 다 사용했다 그랬잖아. 소모품비를 80만 원만큼 줄여줘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두 경우의 분계 결과는 똑같아요. 말일날 재무제표를 보면 이 두 경우 모두 재무상태표의 소모품은 80만 원이고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는 20만 원으로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기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기말에 수정분계 해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이제 기말 수정분계예요. 그다음에 수정분계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 교재에는 뭐 2년분 임차료를 미리 지급한 케이스 뭐 이런 거 먼저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이연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교재 제가 좀 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소모품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돈을 기중에 먼저 줬어요. 또는 먼저 받았어. 그런데 아직 어떤 회계적인 사건이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시점이 되지 않은 이런 게 있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이쪽 칠판은 안 지우고 있어갖고 지워버릴까? 일단 이거 안 지우고 일단 이쪽에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발생 항목, 이연 항목 이렇게 있어요.
수정분기에는 크게 발생 항목, 이연 항목 또는 뭐 기간별 배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회계원리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이 책에서는 따로 설명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현금의 수수와 수익비용의 발생이, 현금의 수수가 먼저 있었고 아직 수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 이게 이연 항목이에요. 그리고 현금의 수수는 없었는데 수익비용이 발생한 것, 이게 발생 항목,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회계 이론 얘기도 또 막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계는 거래를 인식할 때,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인식할 때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발생주의. 현금이 왔다 갔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중요시하는 게 현금주의라고 하면은,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하고 이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거래처한테 물건을 넘겼을 때, 팔기로 하고 팔았어. 물건을 보내줬어. 그리고 며칠 있다 돈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돈 받는 시점이야 라고 보는 게 이제 현금주의고, 아니야, 내가 내 의무를 다해서 거래처한테 보내준 물건을 넘긴 시점이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이야 라고 보는 게 발생주의인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교재에서처럼 임차료를 지금 2년분 임차료를 한꺼번에 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액이 지금 안 나왔죠? 임차료를 2년분을 냈어. 2년치를. 아까 우리 예에서 임차료가 40만 원이었는데, 그냥 예로 2년치 임차료가 40만 원이었다, 이렇게 볼게요. 2년치 임차료가 40만 원이었어. 그러면은 2년치 임차료가 40만 원인데 임차료 40만 원, 현금 4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놨단 말이야. 그럼 손익계산서에 현금 40만 원 빠져나간 게 맞아요. 없는 게 맞는데 임차료 4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딱 표시가 돼. 근데 이거는 다음 기 거가 포함된 거예요. 올해 임차료는 얼마예요? 이게 2년치니까 1년치는 20만 원이잖아. 20만 원만큼만 올해의 비용인 거야.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내년 비용이지. 이런 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기중에 이런 회계 처리를 했으면 기말 수정분계를 할 때 임차료를 줄여주는 거예요. 임차료 20만 원만큼은 내년 거니까 비용을 대변에 적어주면은 임차료는 차변에 20만 원만 남겠죠. 지금 임차료 여기서 원장을 보면 차변에 40만 원이 있는데, 수정분계를 하면서 여기다가 20만 원이 딱 올라오게 되면 임차료는 이쪽 대변에 20만 원이 생기면서 잔액이 여기가 20만 원이 되잖아.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당연히 20만 원으로 고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주는 거야. 임차료 20만 원만큼 줄여줘. 그럼 여기는 20만 원은 뭐냐? 내년의 비용을 먼저 준 거야. 선급 비용 이렇게 적어줘. 먼저 낸 비용이다. 먼저 선자 써갖고 먼저 지급한 비용, 선급 비용, 이런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 선급 비용은 먼저 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먼저 준 비용이 왜 자산이야? 내가
돈을 미리 내놨어. 이 미리 내놓은 것 때문에 내년에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미리 돈을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줘도 그냥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 성급비용 20만 원만큼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 놓고 나중에 다음 연도가 되면 다음 연도는 돈으로 내는 임차료는 없지만 다음 기회, 응? 다음 기회 회계 처리할 때는 임차료가 차변에 20만 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 현금 안 줘도 되죠. 전기에 잡아놨던 성급비용 이렇게 없애주는 거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연 항목의 수정분기예요. 기중에는 돈 나갔을 때 돈 나간 것만큼 다 비용으로 잡아버렸어. 그러면은 기말에 가서 내년 비용만큼 없애주고 올해 내년 거는 올해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급 비용도 소모품하고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를 하는 사람이 기중에 최초에 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임차료로 안 쓰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내년 거가 포함됐다라는 걸 알고 전액을 성급 비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후정 분계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거꾸로가 되겠죠. 올해 임차료 20만 원 인식해줘야 되니까 기말에 임차료를 인식해주고 성급 비용 미리 잡아놨던 거를 빼주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기말에 재무제표 마감하면 손익계산서에 임차료가 20만 원이 계산이 될 거고 성급 비용은 40만 원 잡았다가 20만 원을 빼줬으니까 20만 원만큼 남아있으니까 딱 맞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다음 연도 임차료는 인식해주고 성급 비용 20만 원 있던 거 없애주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회계팀 직원이 이거 뭐 너무 쉽잖아. 기말 수정분기 하기도 귀찮은데 내년 거 포함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 임차료 20만 원, 성급 비용 20만 원 미리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이러면 기말의 수정분기를 어떻게 할까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이연 항목의 수정분기는 기중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문제 같은 게 나와도 기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였다 이렇게 정보를 줘요. 기중에 뭐 전액 비용 처리했다,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 아까 소모품처럼 전부 다 소모품으로 잡아놨다, 전부 다 소모품비를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인식할 비용, 올해 인식할 수익 그런 걸 따져가지고 조정해 주는 거. 그런 게 이제 기말 수정분계예요. 이게 먼저 비용을 준 거에 대한 수정분계고 반대로 임대료를 받았다. 2년치를 받았다. 임대료 2년치를 받았다. 먼저 받았다. 이거 선수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중에 했을 거예요. 현금 40만 원, 임대 수익 40만 원 이런 회계 처리를 기중에 했었다. 회계 담당자가. 그러면 기말에 수정분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올해 임대 수익은 20만 원이에요. 내년 임대 수익까지 한꺼번에 받은 거니까. 근데 임대 수익을 40만 원만큼 잡아놨으니까 임대 수익을 줄여주는 거야. 20만 원으로. 20만 원만큼 줄여줘. 그러면 40 빼기 20이니까 대변에 20이 남겠죠. 임대 수익 원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가 대변에 20만 원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먼저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 이렇게 써줘요. 계정 과목 이름이 선수 수익이야. 얘는 부채예요. 먼저 받은 돈이 부채예요. 내가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얘한테 내년에도 내 가게를 임대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성급 선수 개념만 이제 다른 거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기중의 회계 처리를
임대 수익으로 하면 이렇게 회계 수정분기를 하는 거고, 기중에 전부 다 선수 수익으로 했다. 응?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기말 부정분기를. 임대 수익을 하나도 안 잡은 거잖아요. 올해 임대 수익을 잡아줘야지 하고 임대 수익 20만 원을 대변 회계 처리해주고 선수 수익 40만 원 있던 것 중에서 20만 원만큼은 없애줘야죠. 이렇게 조정해주는 게 기말 부정분기예요. 응? 그리고 여기서 뭐 임차료 임대료 얘기 뭐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개정 과목 설명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기 임차료 이렇게 썼었는데, 임차료하고 임대료하고 뭐가 다르냐면, 임차 임대 뭐예요? 우리 그 방 얻고 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 이름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임대차 계약. 응? 임대차 계약.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 이런 건 아시죠? 응? 그래서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는 임대 수익이에요. 임대료는 수익이야. 임대료 또는 임대 수익, 응? 수익이에요. 또 뭐 받아요? 임대 보증금. 얘는 부채예요. 내가 돈 받았다가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돈 받고 장소도 제공해줘야 되는 거니까 의무를 지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 임차인은 임차료라는 비용을 주죠. 응? 임차 보증금을 납부하죠.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에요. 자, 임차인이 인식하는 비용인 임차료, 자산인 임차 보증금. 이 특징이 있죠. 차, 응? 임대인, 임대 수익, 응? 임대 보증금, 대. 그 차변 항목이에요. 임차인은 차자 들어간 건 이제 차변 항목이에요. 여기서. 응? 여기 대자 들어간 건 대변 항목이고. 수익과 부채, 비용과 자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정분계 종류. 발생 항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발생 항목. 발생 항목은 현금의 수수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중에 어떤 회계 처리가 없었던 거야. 아무런 이렇게 현금이 왔다 갔다 했으면 어쨌든 현금이라는 자산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가 됐든 회사에서 분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생 항목은 기중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 회사에서 분계를 안 해놨어. 그런 걸 찾아서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발생 항목인데, 이런 게 있어요.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10만 원만큼) 돈을 빌렸어요. 7월 1일 날 10만 원만큼 빌렸고,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상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자도 지급하기로 했어. 이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라고 할게요. 10%. 그러면은 이자는 여기서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 1년 동안의 이자가 얼마예요? 10만 원에 10%, 만 원이죠. 만 원의 이자가 이때 나간단 말이야. 돈 빌려온 시점은 이때인데. 근데 이자하고 관련된 회계 처리를 언제 하죠?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돈 주면서 현금 만 원, 이자 비용 만 원, 이렇게 할 거를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회계 기간이 이제 이때 끊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12월 31일 날 올해 요 돈은 이렇게 1년 동안 써서 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가 10,000원인데 이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하게 되면 돈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써놓고 그 돈 빌린 거에 대가인 비용을 요 회계 기간에 인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 회계 기간에 이자 비용이 누락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쪽 회계 기간에 이자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 또 이때도 12월 31일까지고 이 시점에서 여기 있는 6개월치를 인식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10,000원의 이자 중에서 12개월분의 6개월만큼 5,000원만큼을 12월 31일 날 인식해줘요. 이자 비용 5,000원. 돈 안 줬죠 아직. 근데 부채로 잡아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미지급 비용 5,000원 이렇게. 아직 돈이 안 나가서 기중에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봤더니 우리가 돈 빌린 게 있는데 내년에 이자 줄 건데 지금까지 기간이 경과한 부분을 이자로 반영을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써서 회계 처리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생 항목이라고 해요. 이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부채. 미지급 비용이 부채인 이유는 너무나 쉽죠? 쉽게 이해되죠? 나중에 줘야 될 비용입니다. 다음 연도에 가서는 이때는 이자를 어떻게 인식해요? 실제로 돈 줄 때 다음 연도 X 2년도 6월 30일에 현금 10,000원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현금 10,000원 이렇게 나가. 그래서 이자 비용은 이때 이자 비용 5,000원 그리고 전년도에 인식해놨던 미지급 비용인 부채인 미지급 비용 5,000원을 이때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수정분기예요.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로 같은 케이스에서 이게 돈을 내가 빌린 게 아니고 빌려준 거다. 이자를 내년도 말에 그 6월 30일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때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12월 31일 날 아직 돈은 안 받았지만 기간이 경과한 만큼 이자 수익이야. 내 이자 수익 5,000원이야. 돈은 아직 못 받았어. 5,000원. 미수 수익. 아직 받지 못한 수익. 자산이에요. 이런 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이 발생 항목에 대한 그 수정분계는 기중의 회계 처리가 없었던 거잖아. 얘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연 항목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수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먼저 줬을 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봐야 되는 거야.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했는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했는지 확인해 놓고 나서 기말에 얼마가 계상돼야 되는가를 파악하고 그 차익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발생 항목은 기중에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예 발생 자체가 다음 기에 일어나는 그 현금의 수수가 다음 기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분계 해줘요. 수정분계 몇 가지 예를 들었고 연습 문제에 좀 수정분계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교재에서는 특별히 지금 뭐 예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예제에 이어지는 게 여기 96페이지에 또 나와요. 96페이지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지워 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수정분계 조금 어렵죠?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자, 96페이지 보면
7월 31일에 발견한 수정사항. 자,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S마트 예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7월 10일에 임차료 40만 원을 지급할 때, 7월 10일 날 임차료 계정 원장 어디 갔나요? 여기서 요 40만 원을 지급할 때 모두 비용 처리했으나, 자, 지금 모두 비용 처리되어 있는 거죠, 임차료로. 7월 말에 보니까 이 중에는 미리 지급한 임차료가 3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회사는 7월 10일 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뭐 이때 뭐 급여랑 뭐 어떻게 하고 190만 원 나갈 때 기억나시죠? 이런 분계가 있었잖아. 우리 묶어서 평균 190만 원하고 임차료 다시 뭐 급여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급여 100만 원, 이자 비용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임차료만 딱 떼어놓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30만 원만큼은 먼저 준 거래. 임차료를 30만 원만큼 먼저 준 거니까 임차료 30만 원은 비용이 아니야.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가 임차료가 30만 원, 7월 31일 날 30만 원 이렇게 떠지겠죠. 저풍계를 하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이게 뭐예요? 먼저 준 비용.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이죠. 자, 여기 써주고 성급비용 원장에 가서 성급비용 원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없으니까. 성급비용 7월 31일에 3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월 중 차입금 이자 2만 원이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7월 중에 발생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이자가 있대요. 일단 여기서 준 이자 50만 원하고 별개로 이자 비용이 2만 원이 있어. 미지급 비용.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가 2만 원 있었다는 거예요. 요 분계를 추가해줘요. 수정 분계로. 기말 수정 분계. 여기서는 기말이 지금 7월 31일이죠. 요 예제에서는. 그럼 요거 분계해주면 이자 비용에 7월 31일 날 2만 원만큼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원장 대변에 2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7월 31일 날. 요게 이제 수정사항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아까 만든 요 시산표는 지난 시간에 만든 이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고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만든 시산표가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97페이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하고 재무제표를 바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박스의 과정이 하나 추가됐죠. 지난 시간에 했던 표는 84페이지에 있는 4단계 표인데 4단계까지 했어. 근데 이 3단계하고 4단계 사이에 뭐가 하나 지금 낑겨 들어왔죠. 이게 이제 수정 분계인데 97페이지에 있는 표를 다시 보면 수정 분계를 해주고 다시 원장에 적어줘. 지금 수정 분계하고 원장에 추가로 적어주는 것까지 했죠. 제가 지금. 그럼 걔를 다시 시산표를 만들어. 수정 후 시산표야 얘는.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 수정 후 시산표를 새로 쓰기는 싫고 자. 분계한 거는 원장에 적어놨으니까 여기에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쓰는 거예요. 시산표를 새로 쓰는 거야. 새로 쓰는 건데 쓰는 게 내가 귀찮아서 지금 안 써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부터만 새로 쓰자.
보시면 냉장고 밑으로 다 지워버렸는데 자산이 뭐가 생겼냐면 성급 비용이라는 게 생겼죠. 지금 성급 비용이라는 게 생겼어요.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차변 합계 30, 차변 잔액 30. 그리고 부채가 매입 채무 있었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애가 생겼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애 생겼고, 그리고 자본금이 있었어요. 매입 채무가 1,000만 원, 미지급 비용이 2만 원, 자본금은 4천만 원이었고요. 자, 수익 비용 항목은 그냥 안 적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산표를 새로 만들어줘. 그리고 합계 검증을 해보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 다시 만들어야 되죠.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다시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뭐 어떤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제 추가된 것만 좀 탁탁 터치해 보면은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서 임차료가 바뀌었죠. 임차료가 30만 원만큼 줄었어요. 그렇죠? 30만 원만큼 줄었죠. 응? 그럼 임차료는 10만 원이죠. 10만 원. 자, 지난 시간처럼 설명할 거면은 여기다가 다 수익 비용 항목도 다 써가지고 임차료는 차변 잔액에 10만 원 남아요 하고 얘를 갖고 왔을 거야. 응?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안 쓰고 원장에서 바로 차변 40, 대변 30이니까 10만 원이 되었고 10만 원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응? 시산표 뭐라 그랬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표라고 했어요. 한 번쯤 해보는 거야. 그냥 시산표 없이 그냥 만들어 보는 거지. 10만 원. 이자 비용은 50만 원이었었는데 2만 원만큼 분계가 추가돼서 지금 차변 합계가 52만 원이죠. 52만 원이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 여기서 바뀐 게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이 생겼죠.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생겼어요? 30만 원만큼 생겼죠. 써줘요. 30만 원. 그치, 다 지웠네. 매입 채무가 1,000만 원 있었고, 미지급 비용이 생겼죠. 그리고 차입금이 있었죠. 6천만 원 있었죠. 부채 다 갖고 왔나? 그리고 자본금 1,0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가 이제 이 잉여금이 되는 거고, 차변 합계를 계산하면 여기도 110900이 돼야 돼요.
합계 나머지 합계를 지금 내보면 1,000만 원, 2만 원, 6천만 원, 1억, 4천만 원, 1억 원 하면 110, 020이 돼요. 차액이 얼마냐면 88만 원이에요. 그럼 요 이익이 88만 원 나오나 볼까요? 나오네. 당기순이익이 아까 지난 시간에 수정 전에는 60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 이런 수정분계를 반영하니까 88만 원이야. 재무상태표에 들어간 이익잉여금도 88만 원이 됐고, 이 이익이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당기순이익이 항상 이익잉여금하고 똑같아진다?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7월 1일에 영업을 개시했고 7월 30일자에 이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단기에 단기순이익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보통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늘어난 만큼 시작할 때 이익잉여금이 얼마 있었다는 게 갖고 시작하죠. 거기에 요 이익만큼 더해지는 그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과정이 이 책에는 없는데, 마감하는 과정을 이렇게 막 한번 들어보고 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어려워 모르겠어 하면은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요. 우리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보여줄 거예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해가 되면은 회계가 더 쉬워져. 자, 우리 시험 삼아 해보는 표는 일단 지워버리고, 시험 삼아 해보는 표 지웠어. 얘는 이제 별로 볼 일이 없는 표야. 시산표는. 여기서 핵심 장부는 원장이에요. 원장. 원장은 회사가 계속 기록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장부예요. 이게 그냥 뭐 예제는 한 달이지만 1년이라고 쳐보자고. 1년 최계 장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있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1년이 딱 지나면은 마감돼서 다음 기로 딱 넘어가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표현해 주는데 얘네들의 뭐를 기록하죠? 잔액을 기록해요. 잔액을.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고 이익을 계산해 주는 표인데, 이건 뭐죠? 잔액이 아니라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이야. 근데 이 장부가 이렇게 있어. 마감했어. 다음 연도에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들, 이자 비용, 임차료, 급여, 이런 비용 항목, 매출, 이런 수익 항목은 다음 연도에 시작할 때 0으로 시작해야 돼. 0으로.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 750만 원이 돼 있죠. 이 0으로 만들어줘야 돼. 0으로 만들고 장부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현금 같은 거, 얘네들은 잔액이 다 남아있잖아. 잔액이 0으로 만들고 넘기면 안 되겠죠. 시작할 때 얘는 잔액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정기 말에 있었던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실무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 전산화된 환경 말고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 책이니까 공책 환경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공책 환경으로
원장을 쓰고 있는데, 아, 과장님 우리 원장 다 썼는데 이제 내년 거 써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장부 마감하고 넘겨라고 하면은 올해 장부 것들을 싹 마감을 하고 내년 장부를 시작할 때 재무상태표 항목은 정기 말에 얼마 있었는지를 먼저 쓰고 시작해. 이런 식으로. 자, 현금 장부 정기 말에 얼마 있었지? 4,060만 원 있었어. 기초 4,060만 원. 이게 시작하는 장부예요. 네. 손익장부, 매출 빈칸으로 시작해야 돼요. 노트 새로 만들 때, 원장 새로 만들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우리는 원장은 그냥 탄생하는 장부가 아니라 분계를 통해서 전기되는 장부예요. 분계를 통해서 전기되는 장부. 분계를 통해서 옮겨 적는 거야. 분계를 통해서 옮겨와야 돼. 매출을 분계를 통해서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해를 마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0으로 만들어주는 손익 항목은 영으로. 재무상태표 항목은 이걸 이제 잔액을 2월 한다는 표현 써요. 잔액 2월. 잔액을 넘겨줘야 돼. 내년으로 넘겨줘야 돼.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손익 항목을 0으로 만드는 것부터 할게요. 원래는 이거를 먼저 해요. 손익계산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거를 먼저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양 책에는 이 얘기가 없는 데다가 이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안 한 거고요. 전공책에서는 이 0으로 만든 것도 하거든요. 0으로 어떻게 만드냐면은 지우는 거예요. 매출 750만 원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지우개로 지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두 줄로 찍찍 커? 그래도 안 돼요. 이쪽에 750만 원이 써져야지 0이 되는 거잖아. 장부는 매출을 왼쪽으로 분계를 해줘야 돼. 기껏 열심히 오른쪽에 분계해줬던 거를 써줘요. 매출 75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마감 분계라고 해요. 마감 분계. 결산이 다 끝나고 하는 후정 분계도 다 끝나고 결산 다 끝나고 하는 마감 분계. 매출 750만 원 써줘. 그 다음에 수익도 없죠. 비용도 없애려면은 왼쪽에 있었던 거 없애려면 오른쪽에 써줘야 되겠죠. 잔액이 500만, 매출원가가 올해 500만 원이야. 매출원가 장부에 500이 차변에 써 있어. 없애줘. 대변에 써줘. 그리고 손익계산서 보고 갑시다. 급여 100만 원. 여기 있던 거 왼쪽에 있으니까 100만 원 여기다 딱 써서 없애주는 거야. 100만 원. 그리고 임차료 얼마예요? 임차료가 10만 원이죠. 올해 손익에 반영된 임차료 10만 원 없애주고 이자 비용 52만 원. 52만 원 이렇게 써줘. 그러면은 분계잖아.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같아야 돼요. 750 대변 요거 다 합치면 얼마야? 저기 있는 비용 합계랑 똑같겠죠? 500 100 662만 원이에요. 이게 같아지려면 750만 원하고의 차이. 결국은 당기순이익이죠. 88만 원. 얘를 뭐라고 쓰냐 여기다가 집합손익 이렇게 써요. 집합손익.
순이익이란 얘기예요. 얘가 결국에는 이 붕괴를 딱 하면은 원장이 어떻게 되냐? 자, 마감 붕괴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는 손익계산서 만든 다음에 하는 붕괴예요.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전에 하면 손익계산서가 안 만들어지겠죠. 손익계산서 만든 다음에 딱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딱 들어와서 매출이 지워져 버려. 매출 원가에도 대변에 500만 원이 마감이니까 5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저기에 붕괴를 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급여도 100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 대변에 10만 원 더 써요. 이렇게. 그러면 다 0이 돼 버리죠. 응? 이자 비용 52만 원. 여기다가 대변에 52만 원을 딱 들어와 원장이. 원장은 붕괴된 게 팍팍 들어오는 거야. 집합손익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집합손익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집합손익 원장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손익계정이 마감이 된 거예요. 마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산계정을 마감해야 돼. 자산계정은 어떻게 마감하냐면 붕괴를 해버리면 안 돼요. 붕괴를 해버리면 0이 되면 안 돼. 얘는 잔액을 관리해야 되잖아. 자산계정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붕괴를 안 해. 붕괴를 안 해요. 자산계정 마감하면은 합계를 내요. 응? 이렇게 쓰자. 합계를 내는데 이쪽 합계 내면은 1억 750만 원이죠. 1억 750만 원인데 자, 붕괴하면 얘가 0이 되는데 0을 안 만들고 올해 장부만 끝낼 거야. 올해 장부에서만 끝내버릴 거야. 붕괴는 안 했어. 뭔가 여기가 금액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잔액만큼이 이게 들어와야지. 4,060만 원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 장부가 끝나. 똑같은 금액이 돼서. 얘가 결국 여기 쓰이는 애가 잔액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차기 2월 이렇게 써요. 자산 항목에 오른쪽에 차기 2월 된 거는 올해 장부는 여기서 이제 끝냈어. 0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서 얘는 차기 2월로 넘겼어. 내년 장부 시작할 때 내년 장부 시작할 때 내년도 현금에서 전기 2월 4,060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장부에서. 이 손익 항목 다 0 됐고 얘도 이렇게 마감하는 거야. 그냥. 차기 2월 4천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연도 자본금 장부에 가갖고 대변에다가 전기 2월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집합손익계정 있죠. 얘도 필요 없는 거잖아. 집합손익계정도 이렇게 없애줘야 돼. 어떻게 없애? 집합손익 붕괴해줘야지. 없애려면은. 집합손익을 다시 차변으로 보내. 이때 쓰는 게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익잉여금 장부가 와서 88만 원이 기록이 되고 집합손익엔 또 88만 원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붕괴를 하면서 집합손익이 오른쪽에 생겼고 이 붕괴를 하면서 집합손익이 왼쪽에 생겨서 또 얘도 없어져. 내년도에 끌고 갈 애가 아니야. 대신 요만큼 이익잉여금에 가는 거예요. 얘가 일로 가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뭐 차대 안 맞는 거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마감은 설명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실제 재무제표가 만들어질 때는 손익계산서가 딱 만들어진과 동시에 저런 손익계정을 마감하는 마감분계가 타다닥 일어나고 집합손익계정이 이익잉여금으로 가면서 이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그런 과정은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이 마감하는 과정 재무제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거고,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예. 이런 건 회계원리 시간이 아니니까. 자, 이제 3장 본문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3장에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자기 자리가 어디인가,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계정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자기 자리에 적어줘야 되고 감소하게 되면 반대쪽에 적어줘야 된다. 그게 분계를 하는 방법인 거고요. 분계를 기록할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이 항상 똑같이 적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적을 때 써야 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 어차피 책에 있는 거 보고 할 건데 책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정 과목은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쭉 적어놓고 걔 뜻이 뭔지 외우고 부채 계정 과목 적어놓고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접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잘 안 지워지는 애들이 있구나. 교재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푸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 이제 오늘이 이게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 문제 풀 거 많네. 쉬고 나서는 요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예. 원래 제가 항상 요 3장은 한 이틀 정도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3장. 제일 처음 복식부기를 다루는 챕터이기도 하고, 필기할 게, 판서할 게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지우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경험 부족이죠. 이렇게. 쉬겠습니다.